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네, 저녁 무료 방송이고요. 이번 주에 진행되는 마지막 저녁 무료 방송이죠. 네. 저녁 무료 방송은 월요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 저녁 네. 이틀간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8시에 꼭 여러분들 달력 체크해 놓으시고 핸드폰에 스케줄 체크해 놓으시고 방송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좋은 일이 생겨요. 네. 일단 뭐 다른 거 둘째 치고요. 그냥 성투사 만나면 일단 좋잖아요. 네. 자, 추석 먼저 부를게요. 백마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치카님, 자 주님과 함께님 반갑습니다. 풍님 부자님 오셨고요. 행복한 선택님, 해피니스님, 백조 부자님 모두 반가워요. 선한 부자 선영님, 선한 부자 선영님, 네 착하신 부자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말고 투자님 어서 오시고요. 별콩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뜨은기님 어제는 1바 하셨는데 오늘은 3바로 밀려나셨어요. 분말 왔어요. 조은님 어서 오세요. MNS님 반갑습니다. 진짜 늘보님 어서 오시고요. 최민서 50억 부자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소피리님은 추워져서 온수매트 버튼 눌렀어요. 이불속이 좋아요. 나도 이불속 되게 좋아하는데 이불이 부럽다. 네. 자 바네사님 어서오시고요. 네 따뜻한 이불속에서 근데 라떼하고 칙촉 드세요? 그럼 뭐 칙촉 그 이불에 다 떨어지면 네 네, 안젤리나 졸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박유나님 반갑습니다. 수라곰님, 고향만두님, 만두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고향만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고향만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겨찾기님, 김순진님, 네, 순진하신 분까지 오셨고요. 자, 순진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이 시장이 너무 교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진하신 분들 이렇게 막 그냥 네. 그렇죠? 네. 자, 복 많은 레이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별무리님, 급방근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좋아요. 네. 좋아.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뭐 뻔하지 뭐. 네. 오늘도 내 말대로 됐지? 그런 말 해야 되는 건가? 종목에 대한 변화를 보셔야 돼요. 늘 뭐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그냥 불조심 같은 거죠. 네, 늘 이야기해도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수급을 선택해서 그 수급을 따라서 매매해라. 그리고 그 수급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종목들을 매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마드님 어서 오세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요, 시장 어렵지 않아요. 네.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할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랬어요. 시장 조금 뭐 밀리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막 짜증나고 막.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할만하지 않아요? 네. 괜찮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장이 조금이라도 올라설 때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내려갈 때는 그냥 버틸만 해요.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괜찮아, 기분 좋아,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 되고요. 이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시장의 부분들을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진짜로 뭐 작두 위를 펄쩍펄쩍 타고 뭐 부채를 막 휘두르고 뭐 쌀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뭐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종목이 그 내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것들이에요. 자, 수급 누가 들어온다, 얘네들은 뭘 좋아한다,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왜 빠질 것이다, 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방어가 되면 지수가 어떻게 될, 다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그죠? 다 알잖아 이제 여러분들도. 네, 다 알지 않아요? 이제는 뭐 너무 이제 귀에 막 이제 못 빼봐요. 못 나는 귀에 못이 없네.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귀에 못이 박혔을 거란 말이야.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아우 저 새끼 또 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야.
그냥 들을 때는 그런 거죠. 아, 그렇지. 그런 거 같네. 맞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냐면 자꾸 딴 거 보니까 그렇죠. 황인수님 어서 오세요. 자꾸 딴 거 보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저쪽 가니까 1 더하기 1은 3이래. 저쪽 가니까 1 더하기 1은 4래요. 1 더하기 1은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면 헷갈려 버립니다. 네. 헷갈려 버려요. 내가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아는 상황이 됐다라면 그 상황으로만 그냥 가는 거고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내가 정답이 생각하면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저 얘기 듣고 끄덕끄덕끄덕 저쪽으로 가서 저 얘기 듣고 끄덕끄덕끄덕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끄덕끄덕. 여러분이 황희정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황희정승이에요? 아니잖아. 황희정승 이야기 알아요? 예전에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 하고 황희정승이 쳐다보다가 어허 얘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저놈이 이렇게 내가 화가 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네 말이 맞구나.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아닙니다 황희정승님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저놈이 나쁜 거죠. 그랬더니 오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그랬더니 옆에서 종놈이 이제 그 덕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감마님 이놈도 맞다 저놈도 맞다 그럼 도대체 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오 네 말도 맞네. 그게 황희정생 이야기예요. 무슨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그러면요. 주식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돼요. 외국인이 들어오는구나 외국인이 파는구나 막 이거는 대응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는 가능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시장이 떨어질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돈을 들고 있어요.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기서는 사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팔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것도 맞고 파는 것도 맞구나. 어떻게 해요? 샀다 팔았다 해야 되나? 팔았다 샀다 샀다 팔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무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방송을 들으면서 얘가 나의 생각과 조금 일치하는구나 싶으면 그쪽으로 쏠려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놈이 말하는 게 그래도 좀 믿을만해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뭔가 끈끈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일단 계속 참고를 해보게 되면 수급은 누가 어떻게 받아줄 것이다 누가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 진단은 못 해드려요. 네, 미안합니다. 파마는 미용실에서 요즘에 비싸더라 파마. 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어때요? 개인들 매도가 일단 종합적으로 잡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외국인들 매수가 잡혀 있어요. 연기금 순매수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은 버틴다고 그랬죠.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것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외국인과 연기금, 여기 금융투자, 이런 거, 투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모펀드, 기타 법인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연기금과 외국인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연기금, 외국인.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안 빠진다. 네. 안 빠져요. 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연기금과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빠져요. 네. 빠지는 거예요. 왠지는 말씀드렸죠. 대형주들의 움직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샀었던 요때는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3월 말부터 막 올랐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누가 같이 샀죠? 외국인들은 파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했지.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판다기보다도 그냥 조금씩 매도를 좀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샀다 팔았다 좀 했다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누가 샀냐면 연기금이 샀다는 이야기예요.
연기금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가 연기금이 그동안 뭘 샀고 뭘 어떻게 했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시장을 끌어당겼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연기금은 지금 팔아야 됩니까? 네, 지금 파는 모습들 나왔잖아요. 어제 우리가 매매 동향 살펴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간 것들, 수익이 많이 난 것들에 대해서 팔고 있어. 왜요?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사는 연기금 쟤네들은 뭔데요? 네, 얘네들 팔긴 팔지만 그냥 계속 팔기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사는 것도 있다. 뭘? 안 올라간 것들. 그게 외국인들과 꿍짝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수급에 대한 변화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고 있지만 사고 있는 게 아니고, 팔고 있지만 팔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홍길동 같은 놈들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급에 대한 동향이 지금 저렇게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들을 사고 있나요? 그게 전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 있더라도 시가총액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나 또는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 특히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외국인들이 일단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매수 1일에 계속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라고 했죠. 필요하시면 더 사셔도 되고요. 비중을 늘려가면서 계속 홀딩해라 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제임스하고 토마스 아직 안 왔어요? 아, 오늘 들어온 애들은 로버트인가요? 로버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외국인 마이클. 네, 이런 애들. 네, 좀 들어와 있었던 것. 오늘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임스하고 토마스 이 자식들은 안 오는구나. 오겠죠.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 네. 네, 뭐라 그래요? 웰컴 투 코리아.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웰컴 투 코리아. 네. 중국인들은, 네. 네. 아, 존하고 피터도 왔고, 그럴 수도 있겠네. 존하고 피터는 코스닥으로 갔나봐. 그죠? 네. 존이 그거라면서 영어권에서 존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철수 뭐 이런 느낌이라면서요. 그냥 뭐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때 존이라고 부른다면서 존 그냥 아무렇게나 그 얘기를 들 때 철수가 이거 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존이랍니다. 그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상식이지 뭐. 전 영어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서 많이 주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오늘은 이제 종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 현대차가 왜 이렇게 지랄을 맞게 됐냐.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내가 뭐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다가 바늘 꽂은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현대차 왜 빠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들 왜 안 좋죠? 예, 왜 오늘 하락했어요? 뭐 뉴스적인 부분에서는 무슨 뭐 비용이 발생했네 뭐 어쨌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 주식이 빠지는 이유. 이거 되게 간단한 거다. 그죠? 네. 가끔씩 종목 진단 물어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주식이 왜 빠지나요? 정답은 뭐예요? 매도가 나와서죠. 네. 팔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할 일이 없어요. 팔았으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매도가 나와서. 팔았기 때문에. 네. 그럼 왜 파나 이거야? 그럼 왜 매도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제가 예전에 2대12에서 이런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었나? 제목이? 대가. 네, 대가잖아요. 대가. 큰 집. 하여튼 이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는 거에서 제가 이런 거 썼어. 왜가 왜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가 왜. 무엇이 무엇의 이유가 되는지를 알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황을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자, 내가 가진 주식 왜 빠지나요? 매도가 나왔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막 현대차 오늘 왜 빠졌어? 그럼 막 뉴스 끄집어내가지고 뭐가 어떻대요? 뭐가 저렇대요?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막 얘기 나오는데 됐고요. 그런 뉴스는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무슨 비용이 발생했대. 그러면서 변동성 어쩌고저쩌고. 오늘 하이닉스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시죠? 하이닉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인텔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하겠대. 10조 원을 들여가지고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빠져나가고 이제 메모리 쪽만 메모리가 맞는 건가? 비메모리가 맞는 건가? 하여튼 메모리인가 비메모리인가를 이제 헷갈리네 갑자기. 네, 그걸 일단은 메모리죠. 메모리, 디램이 메모리지, 맞죠? 네, 맞죠? 아무튼 걔네들이 이제 반도체 쪽을 팔겠다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네, 그걸 이제 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그걸 인텔 거를 인수하게 되면 2등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이거 굉장한 수혜거든요. 네, 굉장한 수혜란 말이에요. 수혜. 왜요?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올인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덮치기를 산다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쪽에서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팔아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약간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사업부를 다른 데다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요. 주력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인텔의 주가가 어제 같은 상황에서 조금 상승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요? 당연히 그거 인수하게 되면 뭐 단기 자금의 어떤 그 지출이 되겠죠.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요. 자금의 지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하이닉스가 갑자기 조선회사 인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M&A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이닉스가 조선업을 인수했다. 건설주를 인수했다. 문제됩니다. 하이닉스가 갑자기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이거 문제되는 거예요. 돈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헛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인데 반도체 회사의 경쟁 상대를 잡아가다가 내 걸로 만든대. 이거는 시너지예요. 규모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무리한 확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잘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 호재가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M&A를 할 때는 팔리는 회사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요. 사는 회사는 주가가 약간 후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기 비용 지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이닉스 이번에 수익 잘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돈이 와장창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이익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 뉴스가 어떻게 되냐면 하이닉스가 아침에 빵 튀어가지고 한 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인텔 인수, 시너지, 기대, 뭐 엄청나게 뭐 주가 상승, 뭐 등등등 덩덩덩 여러 가지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뉴스가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 현금 지출로 인한 변동성 확대. 똑같은 재료인데 올라가니까 좋은 뉴스 나오고요. 내려가니까 나쁜 뉴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참고하게 되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구나.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구나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성추사가 제가요. 네. 그 클럽에 갔어요. 지금 클럽에 뭐 우리는 입장을 못 한다면서요. 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클럽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클럽을 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네. 클럽이 제가 딱 가자마자 클럽이 막 잘 됐어. 성투사처럼 멋있고 잘생기고, 네,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매너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클럽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저런 늑다리가 와가지고 우리 물 다 망쳤네 이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클럽에 갔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이 인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악재는 돈이 나간다예요. 호재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하는 거예요. 인텔의 메모리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단기간에 돈이 나가요. 근데 규모가 커져서 앞으로 더 회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세계 2등을 올라간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거는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예요. M&A는
같은 계열의 회사를 잡아먹어서 내가 커지게 되면 좋은 겁니다. 그 업황이 망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자, 이것도 약간의 음모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갖다 팔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사들이던 외국인 기관, 하이닉스를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게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살펴보시면 짜잔짠 짜잔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어요. 막 갖다 팔았습니다. 네, 프로그램까지 갖다 다 팔아버렸어. 얘네들이 팔아먹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가 좀 캥기거나, 그죠? 뭔가가 좀 나쁠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뭐 있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했다 칩시다. 여기 지금 9월 정도부터 매수를 열심히 했어요. 평단가 좀 보면 요 정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 우리가 산 가격대. 우리가 이거 보면서 따라서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83,000원 정도가 평단가인데 요 정도에 얘네들이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혹시라도 못 믿을까봐 또 평단가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죠.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그죠? 하여튼 우리 방송에 오면요, 성투사 방송에 오면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하이닉스를 칩니다. 자, 하이닉스 대신증권에서만 가능하신 거예요. 네,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최근 거래일을 볼게요. 9월 초부터 볼게요. 9월 1일부터 딱 보자 이거. 평균 매수가 82,569원. 나보다 조금 더 싸게 샀네. 자존심 상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샀어 이싱. 네. 그죠? 네. 어쨌든 좋아요. 평균 매수 가격이 82,000원대야. 83,000원 칩시다. 네. 왜냐면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83,000원대인데 얘도 83,000원 해야 될 거 아니야. 83,000원이다. 네. 이렇게 잡고요. 수익률 얼마큼 나왔어요? 3%. 응? 3%? 3%로 차익 실현한다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900억, 5천억 정도 샀다 이거. 5천억에 3%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3, 5, 15, 15억쯤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도 모르겠다. 그죠? 생각해봐요. 5천억에 10%면은 500억. 1%면 50억인가? 150억 맞죠? 150억? 네. 맞는 것 같은데. 맞죠? 5천억에 3%, 150억. 이 정도면 좀 많이 벌었다 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헷갈리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제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완전 즉석에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방송을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 생으로 라이브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살아서 숨지는 방송. 아이고 구차하다 이놈아. 네. 그죠? 그렇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얘들 지금 5천억을 순 매수했는데 3% 수익이에요. 수익률은 말이에요. 수익률은 외국인들이 노리는 수익률은 최소 10%. 제가 아는 외국인들, 우리 제임스 토마스, 네, 그 다음에 마이클 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20%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이 정도는 돼야지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얘네들의 클래스거든요. 3%대에서 차익 실현한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위에서 올라갔다고 한 7, 8%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차익 실현했다고?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팔았어요. 그럼 누가 산 거예요? 개인이 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음모를 하나 생각해봅시다. 좋은 뉴스가 빵 터졌어요. 개인들이 와 좋다 막 달려들어요. 그동안은 별로였는데 좋은 뉴스 빵 터졌어. 와 하이닉스가 인텔을 잡아먹었대. 세계 2등으로 올라간대. 삼성전자 다음이 하이닉스야. 이렇게 딱 분위기 형성됐어. 너무너무 좋아요. 사야 되겠다라고 하이닉스를 다 사다 들어갔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과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걔네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사고 있어요. 미친이 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거 아니야, 너희들 사면 안 돼. 왜요? 야, 그거 사실은 지금 사들이면 돈도 많이 들게 되고 하이닉스 실적 별로가 되잖아. 그럼 별로 아니야, 안 좋은 거야 라고 뉴스도 내보내고 실제로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얘들이 왜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니들이 붙으면 안 돼.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떡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와 맛있겠다고 막 집어먹어요. 그럼 열받잖아요. 야, 그 떡 맛없는 떡이야. 내 건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이 여기서부터 사들인 걸 생각하세요. 네. 니들은 그럼 여기서 왜 샀니? 그렇게 별로인 기업을 왜 샀니? 라고 물어봐도 되는 거죠. 얘들이 산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은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서도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매집이죠. 더 사야 돼요. 얘들은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고작 5천억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더 사야 돼요. 5천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네. 몇 조는 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많이 사야죠. 많이 사야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많이 사야 되는데 개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주가를 막 끌어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85,000원, 83,000원대에서 매집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주가가 뛰어가지고 9만원이 가버렸어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열받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일단 있는 거 조금 팔아봐. 주가 좀 떨어뜨려. 개인들한테 들어올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물려버리잖아요. 물린 상태에서 이제 물량이 안 나오겠죠. 그럼 올쭉쭉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학습 효과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충분히 매집할 때까지 옆으로 서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사시면 되는 거지. 얼마에서요? 85,000원. 그 아래쪽이면 더 좋고요. 네. 사놓으시면 좋습니다. 얼마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사놓으시면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인텔의 이쪽 사업부 인수라는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호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식으로 등치를 키워가고 있는 데서 경기가 빵 하고 터져버렸다. 여러분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들어가세요. 외국인과 같이 물리세요. 기관과 같이 물리세요. 지들도 물린 건 못 줄 건데 니들이 못 줄 거야. 네. 성투사도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달라붙으니까요. 아 이거 떨어져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팔 거 아니에요. 아주 더 흔들어 그럼 AC 하나 더 사자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치겠지. 우리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들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같이 가자.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갈 때 먹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욕심내가지고 저 끝에까지 올라가서 난 꼭대기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수준이 나오게 되면 또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매도하시면 돼요. 고작 5%, 고작 7%, 네, 고작 10%, 네, 수익 내려고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하등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밑으로 기어 내려온다면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앙 하고 물어버리세요.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네, 하이닉스에 물렸다고 해가지고 뭐 집안이 망하겠습니까? 네? 안 망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물리세요. 아시겠죠? 단풍이가 어저께 제 손 여기를 장난치다가 꽉 물었는데 어디 신경을 건드렸나봐. 어제 하루 종일 손이 아파가지고 단풍이 궁뎅이 막 때려줬어요.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이닉스 공짜 주식 만드는 거는 예전부터 했죠. 여기 2016년도부터 네, 이거 공짜 주식 만들어서 이미 공짜 주식인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얼마까지 갈 것인지 저는 이거를 여기 2만원 할 때 그때 여기 4만원이었죠? 4만원 2만원 할 때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20만원을 전망했습니다. 네, 20만원을 전망한 이유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 건데 2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네,
뭐 꼭 20만 원을 탁 찍어야지 정답은 아니지만, 네. 지금 뭐 8만 5천 원, 9만 원 치면 뭐 한 18만 원 근처만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야, 19만 5천 원까지 가고 내려왔잖아. 20만 원 아니잖아. 너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네. 그런 분들은 사지 마.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그렇다고 야 성투사가 저 하이닉스 완전 좋대더라. 뭐 야 집문서 갖고 와. 그래갖고 막 그냥 밀어넣고 그러시면은 또 네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많거든요. 천천히 모아가세요. 오늘 조금 사보고요. 네, 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다음 주에도 좀 사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모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냥 뭐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뭐 한 30%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30%면 얼마 안 돼요. 뭐 해봤자 뭐 직전 고점만 넘어가서 뭐 한 11만 원, 12만 원만 가도 30% 나오네요. 그죠? 그거 안 가겠어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셔도 되는 거죠. 배당도 줄 테고요. 네. 돈 좀 있잖아요. 돈 좀 벌었으니까 배당도 좀 줄 테고요. 막 챙겨 먹으세요. 이런 것들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다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현대차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죠. 이건 주가가 빠진단 말이야. 네.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요 주식은 요놈 요거 제가 여기 올라갈 때 계속 그랬죠. 19만 원? 이거 뒤통수. 18만 원 넘어가요? 뒤통수. 저거 올라갈 게 아닌데 왜 그러지? 근데 이번에 지금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되게 웃기는 게요. 자, 하이닉스 이야기에서 다시 원래대로 넘어온 거예요. 주식 왜 빠져요? 현대차 왜 빠져요? 좋다면서 왜 빠져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나갈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왜 매도가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거는 답이 하나야. 답이 하나예요. 뭐죠? 매도 왜 파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9월 달부터 외국인들 상황들 보시면 17만 5천 원. 제가 판 가격에서 팔았어요. 나 외국인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날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조금 더 일찍 팔았단 말이에요. 언제 팔았어요, 저는? 네. 9월 오기 전에 팔았죠? 아니네. 비슷하게 팔 내가 얘 따라한 건가? 저도 여기서 팔았고요. 17만원 조금 넘은 자리에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나랑 같이 갔네? 얘네들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번역 나오나요? 네. 아무튼요. 네. 왜냐면, 이 현대차나 LG화학이나 또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제가 알고 있는 상투라는 게 있어요. 추세가 좀 꺾여서 들어가야 돼서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주가가 안 빠지더라도요. 사면 안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사고 팔았잖아. 안 사고 팔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70% 80% 나오니까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팔았냐면 사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면 홀딩, 그 세 가지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사면 안 되는 자리야. 갖고 가도 괜찮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더 밑으로 기어 내려갔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자리를 저는 17만 원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17만 원을 계속 안 깨는 거야. 한 달? 아니, 2달 됐죠. 2달 동안 그래서 내가 현대차를 틀렸나? 왜 이렇게 세지? 막 이런 생각도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면 더 올라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선을 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단기적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가 됐어요? 61선과의 이탈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거 잘 보시면요. 네이버라든지 이거 보시면 여기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뭐가요? 61선까지 데드크로스.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딱 그냥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5, 20, 60이 데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 팔고 보자 이 얘기입니다. 네. 팔고 보자. 네네 그러세요. 괜찮아요. 네. 녹화 방송 항상 되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 꼭 보시고요. 5, 20, 60이 데드가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팔고 보는 거예요. 네. 5, 20, 60이 골든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00% 맞지 않아요. 10개 중에 한 9개 정도 맞아요. 네.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도 사람이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약 7, 80%
뭐 그 정도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 저거는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근데 이제 데드가 완전히 진행됐어. 그럼 매도를 할 자리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매도를 드렸어요. 카카오 역시 매도를 드렸죠. 살 자리가 아닌데. 근데 카카오는 여기가 애매해서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생각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데드가 확실해지니까 매도 의견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LG화학이든 나 마찬가지죠. 뭐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면서는 다시 매도 의견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요거는 이미 진작에부터 얘는 안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NC소프트가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부분 꼭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이게 건재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가 이제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가서 다시 또 위로 올라서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완벽한 대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보시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전히 뭐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거나 이격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상투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점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간물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1선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장기평선 지금 우상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투사 이동평선 강의를 들어그랬죠. 100만 불 정도 아니고요. 200만 불짜리 강의가 있죠. 200만 불짜리. 성투사의 이동 평균선 강의가 있습니다.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5, 20, 60은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어디다 쓰는 이평선일까요? 그거 하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120, 200, 300 또는 뭐 천일선이 됐든 뭐 어디다 쓰는 이평선일까요? 요거 보신 거예요. 자, 5, 20, 60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그 에러 영화 제목 아니야?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공부했지만 기억이 안 나죠.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뭐지? 그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에로 영화 비디오 되게 재밌는 거 제목 2개 알아낸 게 있어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에로 영화 제목. 옛날에 뭐 매트릭스 뭐 이런 매트릭스를 패러디하고 나온 게 매트리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로 영화 제목에 하나가 뭐냐면 네 몸을 찾아서. 이거 보셨어요? 네 몸을 찾아서. 빨리 지워야 되겠다. 빵 터졌잖아. 어떻게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걸까? 네 몸을 찾아서. 찾고 싶다. 자, 5, 20, 60선은 어디다가요? 매매에 쓴다. 그죠? 맞아요. 매매에 사용해요. 그 다음에 20, 120, 200, 300은 어디다 써요? 어디다? 추세에 씁니다. 추세. 즉 예를 들어서 5, 20, 60이 데드크로스야. 그럼 일단은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120, 200, 301선이 정배열이고 우상향이에요. 그럼 뭐예요? 얘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볼게요. 현대차를 보게 되면 업황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골든크로스가 막 나오고 있어.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적 이격 벌어졌으니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밑에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시간은 길게 가야 되겠지만 저거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 우리가 마디 매매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마디를 끊어가지고 치는 매매죠.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5, 20, 뭐 이런 60 이평선은 골든크로스 나와요.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는데 얘네들은 데드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단기적 반등이다 이 얘기. 아직은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매수했다가 위쪽 저항선 부딪힐 때 팔아먹는 거. 그거 여기서 써먹은 거잖아요. 아시죠? 여기서 사가지고 팔아먹고 사가지고 팔아먹고 여기서 사가지고 어쭈 돌파됐네? 안 팝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들어오면 다시 살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차트 분석에서 또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마디를 끊어쳐서 매매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잘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딱 보면 아직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주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이런 자리들은 다 뭐예요? 이평선 하락이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나오더라도 위험할 수 있겠죠. 골든크로스 나오더라도 단기적 패턴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강의를 계속 돌리다 보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성투사 강의에 다 무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그냥 시황만 보지 마시고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옛날 것도 찾아보세요. 기대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어떤 정도에 있는 것들 사야 되고, 추세는 뭐고, 이평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기본만 알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놨으니까 다 들여다보세요. 조금 더 뭐 복잡한 강의 사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막 3개월 코스, 막 6개월 코스 해가지고 진짜 복잡한 기법 강의들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은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유료 방송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자 이빨이라는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도 해드렸지만은 그렇게 그냥 쉽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 말고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뭐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본만 아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계좌가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죠? 매도거든요. 매도. 그냥 수익이 나는데 그냥 계속 들고만 있는 거야. 막 짜증나. 막 그런 거. 이제 수익이 뭐 100% 나는데 그냥 본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거 짜증나는 일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짜 주식이 됐는데도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공짜 주식은 팔든가 말든가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공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떡볶이를 사 먹든 김밥을 사 먹든 아니면은 뭐 인마이 포켓 하든 아니면 뭐 경찰서 갖다 주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공짜잖아. 왜 난 손해가 없어요? 그걸로 떡볶이 사 먹으면 이득이죠? 개이득이네. 떡볶이 사 먹든 아니면 뭐 경찰서 갖다 둔 뭐 그냥 구겨가지고 다시 길에 갖다 버려도 어떻게 돼요? 난 손해 볼 게 없어요. 그게 공짜 주식입니다. 나에게 최소한 믿져야 본전인 거. 그게 공짜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공짜 주식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가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제 조금씩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 건덕지를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시장이 네, 계속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참 문자반을 시작하고 나서 네, 계속 조정만 받아가지고 네, 참 거시기 합니다만은 조만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씨 뿌려놓은 주식들이 조금 튀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공짜 주식의 맛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공짜 맛을 보면은요, 네, 이게 그냥 막 마음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 아, 이게 주식이구나. 네. 왜냐면 공짜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계좌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도요 손해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공짜 주식 자체가 수익으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평가금이 변화가 없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면 더 좋고 내려가도 상관없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들은요, 아주 캐피탈처럼요, 요거 지금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거처럼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것들은 그냥 틈날 때 가져가세요. 틈날 때 이렇게 틈날 때 매수해서 가져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이럴 때마다 가져가시면은 그냥 사시면 돼요. 계속 사가세요. 그러면 평단가도 높아지고 비중도 커지지만 계속 수익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주식들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죠. 네, 아주 캐피탈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도 샀어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네, 그냥 짜투리 돈 남으면 사고 네, 그렇게 됐죠.
저의 계좌에 있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네, 뭐 한 30개, 40개 될려나? 40개도 안 될려나?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지금 제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건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공짜가 둘, 넷, 여섯, 여덟, 11개. 공짜가 11개. 40개 정도의 공짜가 11개니까, 실제 종목은 한 29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아들 계좌는 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파워로 이렇게 상갔네. 저기 파워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짜가 저렇게 상가면은 좋아요. 이거 공짜 이제 상갔어요. 뭐, 수익도 많이 났겠지만. 이거는 종목이 좀 많아. 이거 한 5, 6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공짜 종목이 18개. 60개 정도 되는데 18개 정도 된다. 그러면 얘도 종목이 한 50개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니요. 회원 추천 종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이제 이 지금 보시면은요. 시장이 상승할 때와 조정 횡보를 할 때, 조정을 받을 때는요. 포트폴리오 전략이 달라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는요. 종목수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좋은 게 많거든요. 좋은 게서 막 사는 거예요. 종목수가 훅 늘어나요. 횡보할 때는요. 조금씩 늘어나요. 여기서 5개씩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두 개씩 늘어나요.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요. 종목수 안 늘어나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뭘 하냐면 기존 종목에 더하기를 하거든요. 더 사는 거거든요. 같은 종목. 원래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왜? 내 종목은 좋은 주식이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려갈 때가 기회 아니에요. 더 싸게 사자. 비중도 늘리고 그냥 올라갈 때 팔아먹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상황에서는 종목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해요.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요. 천천히 그냥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전략들이 다 달라요. 이 전문가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회원 수, 그 다음에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무조건 달라집니다. 회원 수가 몇백 명 된다. 그냥 100명만 넘어가도요. 사실은 대형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종목도 시가총액 뭐 5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거 못 삽니다. 뭐 부산주공 이런 것도요. 사실 해드리고 싶었지. 네. 이런 거 해드리고 싶어. 290억짜리예요. 근데 여기 이런 거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못 사요. 보여도 못 삽니다. 그럼 알려라도 주시죠. 알려주는 것 자체가 추천이야. 그래서 이런 거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총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좀 산 거는 그래도 부산 주공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좀 하는 거죠. 뭐 그런 적어도 몇 천억 정도는 돼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기를 다시 넘어갈게요. 오늘 이 얘기 끝내야지 방송이 끝난단 말이야. 지금 뭔 얘기 하다가 1시간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네. 매도가 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뭔 것 같아요. 매도가 왜 나온 것 같아요. 현대차에 대한 매도가. 수익이 나와서죠. 나와서 뭐라고요? 차익 실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기업이 나빠서 차익 실현한 것이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아니란 이야기.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뭐예요? 무슨 비용이 발생하니 어쩌네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19만 원 근처까지 올라갈 때 뭐 무슨 얘기 나왔어요? 현대그룹의 뭐 자동차 그룹의 뭐 무슨 그 목표 주가 올라간다느니 뭐 상향 조정했다느니 뭐 앞으로 뭐가 좋다느니 뭐 신차 효과 있다니 그런 얘기 나오죠. 오늘 쭉 빠질 때는 뭐 뭔가 나쁜 얘기 막 나오다가 이렇게 주가 좀 양봉 치고 올라가니까 또 무슨 얘기 나와요? 신차 효과 나온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뉴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런 뉴스는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올라가면 좋은 얘기 써주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나쁜 얘기 써주는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차이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배가 부른 주식들, 그 다음에 단기적 데드크로스 나오는 것들, 많이 먹은 종목들은요,
수급이 변화가 될 때 대부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더 나왔다 그런다면 아마도 저것처럼 신풍제약처럼 주가들이 더 신나게 갔을 거예요. 난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여기서. 왜냐면 실제로요. 여기가 지금 6,000원인데요. 이게 20,000원대거든요. 몇 프로예요? 한 300% 넘게 나왔잖아요. 뽕뽕뽕 치고 올렸는데 난 여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네, 그때 SBS였어요? 어디였어요? 종목 진단하는데 네, 여기서 샀대. 그래가지고 조만간 내려갈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조만간 내려갑니다. 네, 왜냐면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정도도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친 네, 이 자리에서 지금 21만원까지 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질질질 끌었다라기 보다도 그냥 수급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 개미인데 내가 샀는데 우리는 계속 살 거야. 밀고 가는 거죠. 마지막에 피날레를 이제 외국인들이 장식을 한 건데 얘네들이 왜 이런 이지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도 많이 먹었겠죠. 이제 나중에 뭔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꺾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수급이 변화가 될 테니까. 주체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차익이 많이 나왔을 테니까 이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또는 네,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또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개인들이 주도했다라면 이제는 수급의 주체가 바뀌게 되면서 종목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추세는 어떻게 돼요? 좋기 때문에요. 밑바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팔려나간 개인들이 아니라 아직 못 산 사람들이 사겠죠. 누가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다렸다 사겠죠. 자, 저걸 기다리는 동안 내가 계속 손가락을 빨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뭘 사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를 사고 다른 대형주를 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선호주들을 사기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동차 업황이 좋아요. 근데 어제 현대모비스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네. 자동차 업황이 좋으면 부품주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빠가 돈을 잘 벌어요. 아들이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뭐 굶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네, 열심히들 가입하세요. 쌀 떨어진 좀 쌀 사야 돼, 쌀. 증시가 안 좋아서 네, 성투사 집에 쌀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자 열심히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쌀 사시고 저도 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단 말이야.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아빠가 돈을 잘 벌어요. 아빠가 돈을 잘 벌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밥 굶을 일은 없죠. 고기 반찬에다 밥 먹겠지. 그죠? 아빠도 고기 반찬을 먹는 이유가 있겠지만, 네. 아빠는 고기 반찬 왜 먹어요? 아빠는, 네. 그렇지, 뭐. 돈도 잘 벌고, 이제 뭐,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고기 반찬을 먹을 수도 있겠죠. 네. 스태미너를 위해서. 아빠가 먹으니까 아들도 같이 고기 반찬 먹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건데, 그냥, 이제 뭐 이그 인간아 너는 짐승이냐 막 그러면 이제 돈은 잘 못 버는 아빠가 있어. 그럼 애는 네 짐승이냐 뭐 너 이 짐승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는요 일단 배불뚝이 같은 애들은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기다려주거나 좀 들어와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밑바닥에 있는 놈들은 가는 거예요. 같이 키를 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완벽해져야 돼요. 네. 돈을 못 벌고 그러면은요, 짐승이 되는 거고요. 돈만 잘 벌면은, 네, 뭐 밥만 먹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어떤 삶이 될 것인지는, 네, 여러분들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기관이 샀던데 지지선 확보가 시작인가요? 기관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기관이 사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연기금이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형주에게는 호재가 돼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매수하는 부분들이 수익이 난 것들 얘네들은 연기금이 원래부터가 시장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지금 사들었었단 말이에요. 개인하고 같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같이 팔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연기금이 팔아먹는 거는 위쪽에 있는 것들 팔아가지고 밑에 있는 걸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삼성전자, 네, 연기금 매매 잘 보세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네, NC소프트는 이제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LG화학도 요거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아차, 네, 이것도 지금 많이 들어왔네. 이제 이 기아차 4만원까지만 들어오면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포스코 이런 것들 보시면 얘네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요 뻔하게 다 나와져 있어요. 뭐냐면 업황 또는 시장이 개선됨에 따라서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저는 포스코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 2만원 밑에 떨어지면, 20만원 밑에 떨어지면 매수를 한번 살볼 생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 개선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세가 아직 정도는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뭐 일단 여기서 뭐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를 조금 재수없게 그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곧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보면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부분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형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롯데케미칼, 화학주도 경기 호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경기 흐름을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기가 막히게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외국인도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도 뭐 매도를 했었다라면 멈추고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외국인들 저점권에서부터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자, 외국인과 기관 매매를 따라 하십시오. 걔네들이 집중력이 좋아요. 밀고 들어가는 강도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를 따라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당장은, 왜냐면 얘네들 매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때려버리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개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게 만들어요. 좀 어쨌든 공포도 주고요. 그런 거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훅 올라가죠. 그럼 뭐지? 그러면서 개인들이 붙으면서 훅훅 여기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수급이 잘 들어오는 것, 지금 수급 주체가 또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다 드린 거잖아요. 누가 샀는지만 아시면 되잖아요. 쉬워요. 네, 이거 다 나오잖아요. 뭐 오늘 누가 샀습니까? 그러면은 네, 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 뭐 최근 들어서 10월달 들어서 누가 샀습니까? 그럼 연기금 많이 산 거 뭡니까? 롯데케미칼입니다. 빅키티 이런 것들은 왜 샀는지 모르겠어. 네, 이거 뭔데? 왜 샀는데 이런 거? 하이닉스 샀죠. 삼성전자 샀죠. 포스코 샀죠. 삼성전기 샀죠. 얘들 보시면 다 뭐예요? 네, 밑바닥 기어다니는 것들입니다. 네, 모비스, KB금융 잘 보세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네, GS 리테일 뭐 이런 거 다 돌리는 것들이죠. 롯데 쇼핑, 네, 바닥권을 다 사는 겁니다. 한국전력도 많이 돌았었죠. 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뭐 외국인들 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단기적 변동성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추세의 어떤 수급의 변화를 보게 되시면 기관이 먼저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서 얘네들 수익이 나오면 그거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더 올리는 거. 그게 정석 베이직의 수급이라고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닉스, 현대차, 뭐 여기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 또 오늘 현상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큰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수급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고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올 주인장들이 뭘 사고 있느냐면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사면서 계속 개인들한테는 네, 다른 짓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이버나 막 이런 거 있죠. 네이버 이런 거 외국인들 지금 매수가, LG화학 이런 거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조금 들어가잖아요. 이게 왕창 팔아먹은 이후에 매수가 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했다 그러면 개인들 생각은 어떨까요?
외국인들 사는데 버텨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뭘 버티기는, 그죠?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가 뭐 100%다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쟤네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꼬셔먹는 걸 수도 있겠죠. 네, 쟤들 다 팔아먹으려고. 네, 두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개 팔아먹기 위해서 한두 개 사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추세가 꺾인 것들은 얘네들 그렇게 호의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요. 쏟아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가 많이 부른 종목들이 오늘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저기 양봉 치고 올라오고 분위기 좋게 나오면, 오늘 마감 시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바닥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많이 올라가는 주식은 이미 꼭대기에서 나온 주식들이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주식일 겁니다. 그런 주식들 잘 잡아 놓으시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뭔지 잘 잡아 주시고, 대형주에서 하시겠다라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KB금융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괜찮은 주식들이죠. 하이닉스라든지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거잖아요. 요즘 같은 장은요. 그 코스피 200 쪽에서 쭉 보세요. 추세 돌리고 있는 거 뭐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속지 말자. 아시죠? 다시 보자. 불조심. 꼭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성투사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요. 싸니까 언제든지 놓고 하시고요. 같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무방 계속 들으셔도 괜찮아요. 무방을 계속 들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장을 일단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제 이런 힌트만 조금씩 걷어 들어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도 간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가셔도 되니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속지 말자고 했는데 속았어요. 속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 또는 너무 바빠가지고 주식 찾기 어려우신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는 권장해 드립니다. 적극 추천. 별이 5개. 별이 5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별이 5개. 아시죠? 자, 그렇게 갑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내일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목요일날 오후에 1시 30분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화를 이제 끄고요.